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네. 와, 공기가 깨끗하네. 일로 오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가장 그러니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우리가 이제 흔하게 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자연 얘기를 아주 많이 쓰는데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이로운 거는 가장 슬기로운 거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았어. 보이질 않았는데 선생님들이나 저는 이미 피톤치드를 마시고 있는 거야. 피톤치드라는 거는 식물에서 나오는 이제 2차 대사 물질인데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물, 그러니까 약이 되는 식물. 우리가 약용식물이라고 하는데 약용식물을 이제 먹거나 바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그러는 건데 그 카레라고 하는 거 있죠? 카레. 음식 중에 카레. 카레가 이제 강황 그 뿌리줄기를 말려서 이제 가루낸 걸 카레라고 하는데 이 그 우리가 노래 가사도 있지만 카레는 인도 사람이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카레를 먹는 거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뇌혈관 질환도 거의 없고 암,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도 거의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인데 커큐민을 계속 먹으니까 이게 안 걸리는 거야. 커큐민이 염증 잡는 거하고 통증 잡는 데는 세계적으로 최고 좋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카레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산에 오면 약초가 널려 있어. 그러니까 다 약초라고 보시면 돼. 단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약초 공부를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이제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나는 천천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제 한꺼번에 뭔가를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케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좋은데 지금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식물 한번 보셔봐봐. 굉장히 좀 크고 그 이파리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얘 좀 보셔요. 얘는 또 안 갈라져 있잖아. 근데 그 실제로는 그 엉겅퀴라고 같은 엉겅퀴예요. 엉겅퀴인데 얘들은 그 약성이 굉장히 서늘해요. 약성이 서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성을 할 때 서늘하다, 차갑다, 뜨겁다, 아니면 따뜻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좀 서늘해. 그럼 서늘하면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속이 좀 뜨거운 사람들, 뭐 속된 말 열받는 사람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열이 왜 받겠어? 화가 나서 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염증이 생겼을 때도 열이 나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염증 잡는데 좋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서늘하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약성이.
그래서 지성질이 서늘하니까 더운 거를 못 견뎌. 그래서 그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이미 지상부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선선해지니까 이게 새싹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겨울을 나요. 얘도 그럼 엉겅퀴인가요? 예. 저는 새끼래요. 응. 애들은 이제 오래 지내고 근데 얘들이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서 그러면 막 이제 겨울 나오면 추우면 이 지금 나온 애들은 다 얼어 죽어. 그래서 저 안에 꼬갱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네. 걔네들은 봄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커. 그래서 그 한 4, 5월쯤 되면 이제 막 한 개씩 커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데 그거는 지금 얘들이 이제 사는데 일생을 좀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롭게 그 이파리가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캐는 거야. 이거 캘 때는 요 갱이가 그 2개 있는 게 훨씬 더 잘 캐져요. 얘는 이제 길게 해서 스틱처럼도 쓰려고 하는 애고, 걔들은 이제 캐는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하기는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캐보면, 이 지상부에 비해서 뿌리가 이제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야생에서 그렇고 좀 재배를 하면 조금 더 뿌리가 좀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하다 이렇게 보셔봐. 그러면 여기 잎 가장자리에 뾰족뾰족하게 뭐 가시처럼 튀어나와 있죠. 네.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찔리질 않는데 깜짝깜짝 놀래. 그렇게 이제 요렇게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조금 무성할 때는 막 맨손으로 하기에는 좀 불편해. 불편한데 지금부터 내년 봄 사이에는 그 이렇게 무성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채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상태로는 나물로 먹어도 돼요. 새로 나왔잖아. 나물은 봄에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먹는 이유는 한 가지야. 얘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봄에 먹는 거야.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부드럽기만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이 많으면 이게 토치레프로 확 끄시려면 이 가시 있잖아요. 요게 타.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수다먹기에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위로 잘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근데 얘들은 나물로 먹어도 되고, 나는 그 된장찌개 끓이는데 넣고 싶다 그러면 된장찌개에다 넣어도 돼요. 국 끓이는데 찌개 끓이는데 넣어도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애들이 약성이 서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항암제로도 쓸 수 있잖아요. 4대 항암제. 염증을 잡아주니까 그 가재 골짜쁜 암도 잡아줄 수 있고, 야 그러면은 관절에도 좋겠네. 그렇겠죠? 나는 지금 암이 아닌데 이걸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관절염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암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도 몸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오래 쪄먹었기 때문에 관절이 편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관절이 좋겠죠. 그럼 얘가 이제 슬슬 이제 좀 귀하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까는 저게 여름에 죽었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나왔으니까 좀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쳐다봤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네? 아니면 내 지인 먹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나만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건강을 케어하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염증에 좋아서 얘가 4대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그에서 민간에서 약초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염증 잡아주는데 아주 좋아.
특히 관절염 잡아주는데 좋아.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약이 뭐 서양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자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병원이 가깝지 않고 잘 돈이 없어서 못 갔을 때는 지금부터 애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캐 동복이 끝나면 캐가지고 애들 어떻게 했냐면 그걸 말려서 다려서 그러면 이제 그 이 추출액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충청도 말로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국물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시는 데는 저거 발효한 거다 그렇게 딱 느낄 거잖아요. 근데 왜 발효를 시켰냐면 그냥 먹는 것보다 식혜를 만들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그죠? 맛있대. 맛있기도 하지만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흡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프로테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이유가 이 흡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조들은 오랫동안 먹으려고 발효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김치나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효시킬 때는 좀 오래 먹으려고 오래 보관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흡수율이 좋다. 그러면 흡수율이 좋으니까 빨리 낫을 거 아니에요. 아싸,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 건강 관절 내는 너 꼼짝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은 싱싱하니까 산에 왔잖아. 근데 안 싱싱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리 아파서 못 오시는 분, 뭐 무릎 아파서 못 오시는 분, 허리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얘들을 미기면 내년 봄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와야 더 재밌잖아요. 저 여기서 보너스, 이 엉겅퀴에 대한 보너스, 얘가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망가진 간세포를 재생해 주는데 기가 막히대. 선생님 별로 반응이 없는 거니까 선생님 간은 튼튼한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했어. 근데 이게 이제 그 간이라는 애가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 망가져도. 그러니까 많이 망가져야지 표시가 나네. 그 표시 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좀 그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산에 온 김에 나가 아프든 안 아프든 뭐 아프다고 인식을 하면 조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할 때 그때 미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병이 오기 전에 대한 예방을 해.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아예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추워서 산에 못 올 때까지 제가 설명하는 거를 채취를 해다가 얘가를 이제 말려놨더니 어떻게 보관을 냉장고에 어떻게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를 달여서 먹을 수도 있고 달여서 식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역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름까지는 얘가 잘 안 보여. 왜냐면 다른 풀들이 무성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석 때까지 거의 산에 있는 묘지는 거의 다 깎을 거예요. 소위 금초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 금초를 해놓고 나면 얘들이 굉장히 빨리 커 있어. 그러면 묘지에 가보면 얘들이 이제 돋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채취하기가 좋겠죠. 이제 묘지에는 얘가 보면은 잡초잖아. 잔디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묘지를 많이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좋게 할 수 있고, 얘들 생약 이름은 대개라 그래. 얘도 그렇고, 얘하고 큰 엉겅퀴라고 이제 개울가에서 자라는 애가 있어요. 걔하고 두 가지를 이제 대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개는 4대 항암제고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관절염 잡는 데 명약이고, 최근에는 간세포 재생해주는 병약이니까 간 기능에도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또 특이한 식물이 있어. 여기 밟았네. 이렇게 생긴 애들. 잘 안 보이죠?
꿀풀인가? 얘네 이건가요, 교수님 이거? 예, 아 역시 뭐 일급 제비꽃 선생님이시. 아니에요? 응? 제비꽃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거. 응, 얘가 제비꽃 좀 그러네, 이건 제비꽃. 이렇게 좀 조금 틀리구나. 여기 한번 비춰줘. 그러니까 제비꽃 종류는 굉장히 많아서 하나 조금 여러 떼볼게요. 가지가 이건 있어. 제비꽃. 요거는 이거는 꿀풀. 꿀풀, 하고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엉겅퀴 설명하면서 애기니까 어려서. 길쭉하고. 얘도 좀 이제 다르다. 약성이 서늘해요. 조금 응. 그래서 하고초 여름에 죽는다는 뜻이야. 한문을 직역하면.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생약 이름은 하고초, 식물 이름은 꿀풀. 꿀 빼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라색, 제가 이렇게 보라색 이제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뿌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예. 뿌리로 이거는 연결하는구나. 이거는 지약이 그러니까 줄기야 줄기. 요거는 뿌리고. 아싸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얘가 번식을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꿀풀에 씨가루다가 하자니까. 그러니까 씨로도 하고 얘가 요렇게 지약형으로 이제 우리가 딸기 혹시 키워보셨어? 네. 딸기는 옆으로 넌너라고 쭉 그래서 얘 번져- 여기 번져서. 우위를 이렇게 예. 나와서 저거 뭐 번식을 하고 얘는 땅 그 표면을 겨다니면서 번식을 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줄기는 또 따로 꽃줄기가 따로 나와서 펴.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뽑아도 얘가 망가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항암제인데 얘는 특히 간, 갑상선, 유방 그러니까 요 가슴 요쪽에 엄청나게 좋은 애요. 그러니까 이거 우원재 이걸 뜯어다가 저 약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워낙 양이 적으니까 그렇잖아. 번식력은 높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있고. 옛날에는 길가에도 엄청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나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오케이. 나물로 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는데 저기 하고초가 이렇게 지금 그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뜨문뜨문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모대막이라 그럴까요? 네. 풍성하게 나왔다. 그렇게. 응.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름기가? 예, 비분이 많아서 그러면 빨리 커요. 여기는 비분이 없어서 못 큰 거고. 약재를 사다 보면 응. 그런 얘가 식으로다가 일로 번져서 하고초를 이게 뿌링이 내리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네. 올라와서 그렇죠.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근데 있다가. 이렇게 막 뭉툭하게 났다 그럴까? 그건 재배했을 확률이 높아. 그렇게 해가지고 약초가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는 많이 키운 거예요. 키워서 재배해서 예, 인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산에 있는 거 채취하다 보면 굶어 죽어. 그 양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엉겅퀴 많네. 엉겅퀴.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뜨문뜨문 나는 거. 약재를 사면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굉장히 많아. 꽃 구경이. 많은데. 야 여기 또 좋은 거 있다. 일로 와보셔봐. 시도 지금 이제 나서 아주 여리여리한 향도 네 얘는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아니. 저기 같잖아. 뭐 그거 당근 비슷하게 생겼죠? 당기 천둥 그렇게 비슷하잖아. 네, 당기. 얘들은 이렇게 여기 꽃 화살을 보시면 우산처럼 생겼잖아. 당근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응, 더 이게- 많이 나. 당근도 그렇고 당귀도 그렇고 비슷비슷해.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꽃차례라고 하고 한문으로 하면 화서라고 해. 가수 화사가 아니라 화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꼭 우산처럼 하고 있잖아. 잠깐만요. 그래서 사냥과 식물이라 그래. 근데 선생님들 자세히 보면 미나리가 이렇게 피어 꽃이.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과 식물이라고도 하고 사냥과 식물이라고도 해. 그럼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당귀, 뭐 그 방풍도 방풍, 구리대, 뭐 이런 애들이 다 사냥과 식물들이야. 근데
이 사냥과 식물들의 대표적인 거는 향이 좀 진해. 뭐 당귀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향이 엄청 진하잖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향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는 산 기름나물이야. 산 기름나물. 사냥과 식물 중에서 있는 건데 얘들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봄에 애들이. 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봄에는 부드러워서 먹는다고. 가을에도 부드러우면 먹을 수 지금도 있다고. 먹는다고요? 지금 가을이니까. 지금도 상관없어요. 저기 머위 있잖아요. 머위도 서늘한 거를 서늘해서 더운 거 싫어하거든. 네. 머위도 지금 나오면 맛있어요. 향이 엄청 더 진해. 머위 대. 뭐 이파리. 이파리. 요새 많이 올라오더라고. 네, 좋습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